이제 앞으로 중국산 그런 것들에 대한 효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물가가 전체적으로 그냥 오르는, 경제는 그대로 있는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이 많습니다. 적정 수준을 맞춰라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조작을 하죠. 가능합니까? 그럼요.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네, 겁니다. 네. 저렇게 내릴 거를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목뉴스 동영상 부장 오은식입니다. 이진우 금융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나와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던 소식이었는데 미중 무역 합의가 어제 있었습니다. 90일간 일단 관세를 각각 115%씩 내리겠다고 일단 합의를 했는데 오피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워낙 가짜 뉴스가 많았어가지고 아니 근데 저렇게 내릴 거를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보면 완전히 타결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서로 막 으르렁그르렁 싸우던 부분에서 일단은 뭐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일단 그 추가 협상을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145%에서 30%로 내려서 그런 것이지 사실 30% 관세도 그렇죠. 상당히 큰 거죠. 네. 적은 관세가 아닙니다. 네, 네. 네. 자, 그런데 요즘 우리 환율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원화 같은 경우에는 한때 뭐 한참 올라서 1,500원대 근접했다가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올라갔다가 또 쭉 떨어졌다가 네. 또 최근에 또 다시 1,400원대 오르고 네. 왜 이렇게 좀 환율이 출렁대는 겁니까? 네, 이게 사실 올해 환율 전망은 원래는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미국 경제 위주의 정책, 관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많이 펼쳐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대세였거든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달러한테 유리한 그런 경제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화는 약세 쪽으로 가고 이제 환율이 이제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도 됐고 일부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이 정책을 보니까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과한 관세 드라이브를 걸었죠. 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먼저 그런 걸 반영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그 중국산 제품을 이렇게 들여와서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물가가 조금 안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중국산 그런 것들에 대한 효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전체적으로 그냥 오르는, 경제는 그대로 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 실제로 국제 뉴스 좀 보면은 지지율이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발표도 그런 지지율 하락을 좀 감안한 그런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성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달러화를 강세 쪽으로만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달러화가 예상 외로 약세 쪽으로 가고 그리고 원화는 또 강세 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출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이제 불확정성을 좀 높이면서 금융 질서가 좀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겠구나. 대내적인 그런 불안감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러면 좀 환율이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환율이 또 뛰었어요. 지금도 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사이드에서 생각을 하시면 그런 거고 환율은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요. 그러니까 달러하고 원화하고 상대적으로 어디 쪽에 좀 유리하냐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미중 그 무역 전쟁, 그 관세 이번에 이제 발표된 건 아무래도 그래도 좀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엄청난 관세를 때리게 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전에 물가가 올라서 자기네들 경제가 타격을 엄청나게 받을 거라는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관세가 내려가면서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달러 쪽에 좋은 뉴스죠. 달러 강세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달러의 움직임이 약간 종속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달러가 강세로 가면 저희는 약세가 되고, 그럼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환율이 올라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경제가 안 좋아져서 혹은 불안한 상황이 돼서 급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결과가 똑같은.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시장의 어떤 불안,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달러화가 강세가 되면 그 자체로도 또 환율 변동이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복잡합니다. 네,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쉽게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자국의 통화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반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좋으면은 그 통화의 가치가 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또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높을수록 그 통화의 가치는 높아지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 통화를 갖고 있으면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우리나라가 금리를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런 것들도 금리 차이도 환율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또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이런 어떤 대외적인 불안, 네. 이런 것들은 그 국지적인 그 통화에 대해서는 상당한 또 약세가 되는 그런 것들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을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를 네.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전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환율 뭐 실생활에서는 뭐 크게 와닿지 않는데 이제 여행 가거나 환전할 때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는데 네. 요즘 이제 연휴도 많고 해서 해외여행 살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유학생을 둔 자녀분들 그 학자금도 보내야 되고, 자, 이 달러가 필요한 분들 그렇다라면 지금 막 들쭉날쭉 하는데 언제 어느 가격에 사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그게 이제 환율 전망하고 조금 이제 연결이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해외 금리 차이,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제 환율을 전망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어떨까? 이걸 한번 좀 보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암울한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 저희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2%. 역성장 기록했죠. 예, 역성장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상황, 성장률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 좀 소개를 좀 하면, 예를 들어서 시티은행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6%로 내렸고요. JP모건은 0.7%에서 0.5%로 하향 조정했고, HSBC는 1.4%에서 0.7%로. 여기를 많이 내렸네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에서 0.8%로. 이렇게 되면은 주요한 해외 IB에서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는 다 1% 미만입니다. 그렇죠? 0%대의 이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한 19개 국가 중에서 꼴등입니다. 꼴찌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한 미국하고 헝가리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저희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았고요. 뭐 독일, 프랑스, 인도네시아, 심지어
뭐 심지어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보다도 저희가 성장률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좀 높아지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차이인데 미국도 경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추세고요.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좀 금리를 좀 낮추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통화 자체가 물론 그 정도의 상대적인 요인은 있겠지만 그렇게 강세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환율은 조금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달러가 조금 쌀 때 좀 약세를 보일 때마다 조금씩 달러를 사두는 거 그거는 좀 나쁘지 않아 보여요. 이게 사실은 최근에 안전자산 트렌드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전자산 중에 금이 엄청 각광을 받고 있듯이 그래도 달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씩 그 환율 전망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격이 괜찮으면 좀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레인지를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딱 찍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하진 마시고 1,300원에서 1,500원까지 거의 200원의 레인지를 보시고 오늘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는데 1,300원대에 떨어진지 참 유심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 한국과 미국 간 그 통상 협의가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 또 관심 있는 뉴스가 이 환율 문제가 양국 간의 협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게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미국이 이제 무역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을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 환율 문제가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 원화 절하 뭐 이런 압력을 행사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은 일단은 이거 역시 이제 자국 통화를 좀 가치를 조금 낮춰서 자기네 기업들이 수출 기업이 좀 유리하게 이렇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좀 복잡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반대적인 요인이에요. 이거는 정신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게 좀 환율은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환율 협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어쨌든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그쪽은 그렇겠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미국의 수출 기업은 어떤 게 좋은 거냐면 자국 통화가 약세, 그쵸? 그리고 원화는 강세. 이렇게 해야 자기네가 싸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구를 좀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원화가 절상되겠죠.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원화가 한 1,300원으로 갈 수도 있는 요인이 된 거죠. 아까 종전에 계속해서 1,500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이 요인은 사실은 1,300원대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돼서 이 두 가지 요인을 함께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 환율을 조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뭐 다양한 정책을 사용해서 적정 수준을 맞춰라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건가요? 조작을 하죠. 가능합니까? 그럼요. 아니 제가 뭐 조작을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만약에 원화의 움직임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절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 중에 하나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얘기이긴 하지만 환율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작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미세 조정이라죠. 미세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와 환율 조작이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서로가 좀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은행이 각국 중앙이 똑같습니다. 자기네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적정 환율 레인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때로는 팔고 때로는 사고. 시장에 이제 푸는군요. 예. 그래서. 그런 오퍼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환율을 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불편한 심기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리고 만약에 환율 조작국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확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도 저런 협상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좀 유심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그 달러 말고 이 엔화, 일본 그 통화 엔화가 좀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게요. 금의 안전자산으로 이게 각광을 받는 거는 모두가 좀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엔화가 대표적인 안전통화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요. 왜 그러냐면 엔화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가 없으니까 그냥 저리죠 지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좀 뭐 0.25인가 이렇게 좀 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냥 0%였거든요. 그러면 엔화는 금리의 움직임에서 연동을 안 받는 그런 통화예요. 지난번에 배웠죠. 엔캐리 트레이딩. 예. 그겁니다. 예. 네. 예.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엔화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표적인 안전 통화로 엔화가 그동안 인정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트럼프 정부의 달러 강세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것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감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실망감이 결국은 엔화의 가치를 오히려 높여주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달러하고 엔화를 놓고 보는데 이 달러가 좀 실망스러우니까 엔화가 각광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엔저가 아니라 요즘에는 엔고 현상이 나타나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해도 이 엔화가 그 1엔에 953원 이런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데 근데 한때 저기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1,000원이 넘었었어요. 엄청났는데 최근에 조금 약간 좀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국내 그 투자자들이 혹시 뭐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하니까 여기 투자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엔화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엔화를 사면 됩니다. 이제 좀 뭐 우리가 요즘은 외화 통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은행에 가서 외화 통장을 개설을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원화를 집어넣고 그리고 환율을 보다가 엔화가 싸다라고 판단이 되실 때 환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보다는 굉장히 간편한 거죠.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외화 예금 통장을 통해서 엔화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요즘 저는 이용한 적이 없지만 그 MZ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그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트래블 카드. 트래블 카드. 네. 트래블 카드인데 그 카드는 일본 여행을 갔잖아요. 그러면은 뭐 환전하고 뭐를 그냥 그 카드로 실시간으로 봐요. 그러니까 환율을 딱 보고 그냥 딱 요걸로 나는 확정. 요 환율을 확정. 그래서 바로 거기서 현장에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환율이 또 약간 아마 좀 우대도 많이 하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트래블 카드도 요즘은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ETF 상품 중에 엔화 관련된 그 엔화 해지를 안 하는 노출형 상품이 있는데요. 그걸 상품을 사는 것도 매매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국제 경제 질서가 불확실한 면이 계속 불안한 점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 정치 상황도 여전히 대선을 앞두고 좀 정책 변화에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좀 이런 혼란스러운 먹구름이 좀 거치고 우리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에도 이 활력이 돌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